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스타리아 하이 리무진 안전도 우선으로 생각하고 3.5 가솔린 터보나 디젤 자체는 선택지 없었고요. 5인승 선택하신 이유,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 출력이라든지 디자인을 제네시스의 로고를 형상화한 G80의 테일램프와 달리 노면 소음이라든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처방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단점은 주차 문제죠. 기름 넣는 카드는 자주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 한번 타볼까? 조고 다이얼 애매한 것 같아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라인업이자 후륜구동 기반의 준대형 SUV인 조선의 벤테이가 바로 제네시스 GV80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GV8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 차주분을 만나러 부산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아반떼 MD 편에서 출연 한번 하였던 건우아빠 김재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3년식 GV80 2.5 터보 2륜 차량입니다. 그리고 5인승 차량이고요. 추가한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들어갔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해서 인도받은 차량입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올해 2023년 3월 달에 인도받았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은 총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장기 렌트로 5년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약 7,3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아반떼 MD 차량을 타고 있었고요. 그 차량은 지금 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처분한 상태입니다. 제네시스 GV80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전에 한기사님 유튜브 나오고 나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사업이 잘 풀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기도 올해 3살인데 하루가 다르게 너무 커가더라고요. 커가면서 좀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고 우리 가족들 안전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기가 좀 크니까 실내 공간을 생각하던 와중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GV80 이 차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보다는 국산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차주님께서 예전에 기아 오토큐에서도 근무하셨던 이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는 거네요. 저는 현대 기아만 근무를 했던 게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2.5 가솔린 터보 모델 구매를 하셨는데 3.5 가솔린 터보나 3.0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차량을 선택하기 전부터 디젤 자체는 선택지 없었고요. 왜요? 디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생각하는데 더 이상 이제 발전을 하진 않거든요. 디젤 자체가 이제 사양되고 있는 엔진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솔린만 타신 분들은 디젤의 잔 진동이라든지 공명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태우고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멀미가 또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솔린 차만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디젤은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3.5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딜 막 쏘고 다닌다든지 대관령을 넘어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2.5 차량으로 픽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4륜구동은 추가하지 않으신 이유 있을까요? 사륜구동은 애기하고 놀러 다닌다고 해도 험로나 이런 데 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도심 주행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산은 눈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이 차 타고 혹시 강원도 놀러 갈 수도 있고 서울 놀러 갈 수도 있고 겨울에 놀러 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놀러 갈 때는 대중교통 타고 갑니다. 4륜구동이 추가가 되면 뭐 가격도 비싸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정비를 해야 되는 관리의 포인트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LSD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찌됐든 그러면 앞바퀴 뒷바퀴에 샤프트가 물려야 되고 거기서 나온 소음도 사실 제가 소모제는 아니지만 정비를 했기에 들리는 소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소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5인승, 6인승, 7인승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승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5인승을 제가 이거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당한 입장인데 2013년 3월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끝물에 한참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출고가 미뤄지던 시기여서 근데 이미 저는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어요. 이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되고 그래서 장기 렌트도
알아보니까 한 달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출고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빠른 편이긴 했는데 그 한 달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일 빨리 나오면서 제가 원하는 옵션이 어느 정도 있던 차가 5인승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V80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완전 결이 다른 차량을 고민했었는데 스타리아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스타리아요? GV80은 좀 고급진 느낌이고 스타리아는 영업용. 그렇죠. 봉고차 느낌인데 스타리아 차량의 하이 리무진 차량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대는 비슷하거든요. 스타리아 중에서도 카니발 하이리무진 느낌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안락한 실내까지 포함된 걸 고민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다가 포기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남자는 가오. 스타리아는 아무리 뭐 고급지고 실내가 뛰어나다고 해도 남들이 봤을 땐 그냥 스타리아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터보가 달려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이제 치고 나갈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이 차량 4기통 싱글 터보 2.5L 엔진에다가 304마력의 43토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일반 부산 시내 주행하셨을 때 무리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저는 뽑고 싶은데, 앞쪽에서 봤을 때는 헤드램프에 두 줄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면부 보시게 되면 지능형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오각형의 방패 모양 그릴인 일명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죠.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과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가 제네시스의 로고를 형상화한 느낌도 아주 포인트가 좋고,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헤드램프부터 휀더 중반부까지 이어지는 사이드 휀더의 방향 지시 등도 포인트가 아주 좋고, 그리고 특히 루프라인이 상당히 낮고 좀 경사가 져있는 점이 스포티한 느낌을 조금 더 배가를 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제가 봤던 BMW X6 보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SUV를 싫어하는 사람이 봐도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 차를 봤을 때. 근데 그 친구만큼은 아니더라도 뒤에서 봤을 때 나 대형 SUV다 라고 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떨어질수록 좁아지는 G80의 테일램프와 달리 하단부로 떨어질수록 넓어지는 GV80의 테일램프가 포인트가 인상이 깊고요. 센터에 있는 제네시스의 레터링과 더불어서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이 후면부에 웅장한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 럭비공 모양 핸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17.3인치 3D 클러스터가 굉장히 시인성 좋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4.5인치 내비게이션 엔포테인먼트 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처음 써보는 이제 터치식 공조기, 이 부분이 처음엔 좀 불편하던데 적응하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정리정돈이 잘 된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저는 심플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습니다. 이 센터 콘솔 쪽 보시면 스탠다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내장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은은한 앰비언트가 이 실내의 고급감을 조금 더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SUV를 타면서 승차감을 바란다는 건 저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반떼를 타다가 넘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부러 타이어 휠도 작은 인조로 해가지고 최대한 어느 정도는 승차감 좋게 해서 타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승차감이.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기본 19인치부터 20인치 그리고 22인치 휠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차주님께서는 기본 18인치 휠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득을 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감쇄력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승차감 부분에서도 차주님께서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승차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정숙성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무래도 실내에서는 웬만한 소리가 잘 들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새 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엔진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올라온 노면 소음이라든지 실내에 앉아서는 사실 듣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 유리와 1열, 2열 전자석 도어가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성을 배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떼 MD가 11년식이었고 이 차가 23년식, 편의 장치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에서 최고 등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고, 아반떼 MD 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차량 가지고 폴딩 같은 거 되나요? 뒷좌석이 전동으로 폴딩이 되고요. 폴딩을 제가 일부러 쓰진 않거든요. 애기 있는 집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유아 시트가 항상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쓰진 않는데, 그러면 폴딩
하셔가지고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차박하고 캠핑은 제가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아니라서 해보지는 못했고, 대신에 저희 부모님께서 빵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납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때는 폴딩 해가지고 납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 중에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저는 궁금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한 번씩 꽂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덜컹거릴 때마다 연결이 끊긴다든지 한 번씩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소식인데 CCIC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창 요 부분들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계속 좀 신경을 써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 크기, 주차 문제죠. 저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주차 공간은 넓은데 이 차 자체가 그 라인에 거의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와이프가 이 차를 운전할 때는 주차할 때 힘들어하기도 하고, 주차를 편하게 했다 해도 옆에 차가 되면은 혹시나 문콕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한 대만 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문콕을 당해도 한쪽만 당할 수 있는 사이드 쪽으로 주차를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입니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은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큰 차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에서 약간 외곽 쪽인데 한 번씩 이제 부산 시내를 간다거나 했을 때 신호가 좀 많이 받는 곳에 가면은 6km, 7km, 좀 심할 때는 5km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이쪽 동네에서는 시내 주행에서도 7km, 8km 정도는 뽑아주긴 한데, 근데 이게 트립상은 그런데 기름 넣는 카드는 뭔가 자주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탄 적이 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100km 맞춰놓고 다니다 보니까 한 12km, 13km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반유랑 고급유 어떤 거 넣으시나요? 저는 일반유 넣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세요? 부모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차분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보통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시내 주행할 때는 에코 모드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올라갈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가지고 주행을 합니다. 그럼 아까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하셨을 때 연비 뭐 13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설마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스포츠 모드로 13km 정도 저는 찍히더라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공도 8, 고속도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8km, 9km 정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연비가 8.5km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유를 하는 습관은 기본적으로 50km 남으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주유소를 찾아드릴까요 하고 멘트가 나올 때 저는 가가지고 가득 주유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주유를 하니까 부산 기준이 대략 1690원 정도라고 봤을 때 11만원 정도 저는 항상 그렇게 계속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득 넣으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트립상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약 600km 나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GV80을 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이 돈이면 크게는 없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 돈으로 했었으면 새 차는 아니더라도 중고입니다. 718 박스터도 가능한 범위까지는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그 얘기 한 적은 있었거든요. 포르쉐 한번 타볼까? 나이 더 늙기 전에. 바로 등짝 스매시 날라오지 않나요? 저희 와이프는 응원해줘서 계약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포르쉐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런티 남아있는 신차가 좋더라고요. 이 차량 G80이나 GV80 타셨던 분들께 다 여쭤봤던 질문인데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터치하기가 손이 너무 동선이 멀어서 그래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차주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동선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해도 닿지가 않아서 조그 다이얼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같은데, 조그 다이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소를 찍을 때 한기사라고 찍어야 되면은 히읗 갔다가 아 갔다가 니은 갔다가 하면 굉장히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아반떼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만한 넓이의 내비게이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좀 잘 쓰시는 편인가요? 예, 이 부분은 잘 쓰긴 하는데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센터 콘솔 자체가 비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넣고 빼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기능은 뭐 잘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네, 충전 잘 되고 빨리 되고 좋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 비용에 세금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냥 한 달에 캐피탈사에 124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시내 고속도로 운행 비율이 대략 한 8대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복합 연비가 한 8.5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주유를 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0km 정도 남았을 때 주유를 하는 편이고요. 현재 지금 1690원 정도 주유소 가격 기준으로 가득 그렇게 주유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1만 원 정도 주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유를 하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는 약 600km 정도 이렇게 찍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7인승이니까 제가 고려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도 차라리 제가 조금만 참아서 하다못해 6인승만 했더라면 아니면 7인승 했더라면 왜냐면은 사실 3열은 거의 죽은 공간이라고는 하는데 최근에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되게 작은 일본차 7인승인데 그 3열에도 와이프가 앉아서 본인이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5인승 산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차량 구매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